중등 수학 첫 수업 이후에 이제 피드백을 잠깐 받았는데 그 수업에 100명이 조금 넘는 학생들이 참여를 했어요. 시스템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못 들어온 학생도 거의 없었어요. 피드백 중에서 가장 많았던 부분은 채팅창이 불이 났다, 너무 이제 정신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제가 수업 중에는 채팅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지를 사실 인지하지를 못했어요.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까. 아마 첫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처음에는 생소하고 학생들은 호기심도 많거든요.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사실은. 본 것이 이제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죠.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이거는. 제 경험 측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 채팅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생각이 있고, 그런 문화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로는 개념 위주의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괜찮았다. 부모님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좀 들려주셨고, 이 수업의 특징이 성인들도 있고 부모님하고 자녀가 같이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을 더 잘 못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워낙에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질문할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심적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사실 이게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어른하고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그냥 잘 풀면 된다 이런 생각하지만, 성인 같은 경우에는 저거 왜 그렇지? 왜라는 질문을 좀 더 많이 하게 되죠. 아이들은 그런 질문 거의 안 합니다, 사실은. 어른들은 조금 더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 중에서도 아마 이건 성인분이 주셨을 거예요. 소수와 합성수 처음 배웠는데 왜 소수와 합성수를 이렇게 구분하느냐? 그 필요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개념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거든요. 사실 이제 이게 수학이 이런 질문이 어려워요. 왜? 라는 질문. 또 사실은 수학을 왜 배워요? 이렇게 했을 때도 우리가 딱히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사는지 이런 것도 사실 어렵죠.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또 고대부터 이런 합성수라든지 완전수라든지 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성질을 탐구했는데 그게 무슨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탐구한 건 아니거든요. 궁금해서, 호기심에서. 학문은 다 그런 방식으로 발전했어요. 예를 들면 뭐 파브로가 곤충을 막 관찰하고 그게 어떤 학문적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고 궁금하고 호기심 있고 그런 것들, 돈도 안 되고 누구의 관심도 없었지만 그런 것이 나중에서는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동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하잖아요. 수학도 비슷합니다. 성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수나 배수나 우리가 약분한다든지 이럴 때도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최소공배수, 최대공약수, 또 비례, 비와 비례 이런 것들이라든지 방정식을 푸는데도 수의 성질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베이직하게 활용되는 개념이에요. 수학자들 중에서도 예를 순수 수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그거 왜 하냐고, 어디에 필요하냐고. 사실 학문하는 사람들은 그게 어디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발견의 즐거움, 푸는 즐거움 찾는 것이죠. 이제 학생의 질문인데 이게 합성수의 합이 더하기 합이 아닌가, 이게 다 번역상의 이제 오류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하기 결과를 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영어로는 썸이에요, 썸. 근데 이제 합성수 할 때 그 합성수는 컴포짓 넘버라고 해서, 컴포짓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구성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합이라고 하니까 모아놨다, 더하다 이런 뜻을 갖는 걸로. 근데 왜 합성수에서는 곱의 결과잖아요. 6을 2 곱하기 3에서 6은 합성수다. 2와 3이 결합되어 있다. 근데 합이 아니고 곱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어적 모호성이 늘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합은 번역한 것인데 더하기의 의미라기보다는 많은 것들, 서로 다른 것을 섞어서 이루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합성이라는 의미는. 수업 시간에 잘 이해 못했는데 녹화된 영상을 함께 보면서 잘 이해하게 됐다, 이런 이제 좋은 아주 피드백도 있었어요. 그래서 녹화 영상을 자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필기하기 위해서 자주 보고 이러면 확실하게 실력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어떤 개념들은 경고하지 않아요. 알겠다 이래도 금방 까먹을 수 있고, 이해했다라는 게 이제 부분적으로 이해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녹화 영상을 자주 보면서 필기도 같이 하고 이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학생이, 참 저는 그 학생이 그렇게 얘기해 준 게 마음이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첫 수업 끝나고 슬펐대요. 왜 슬펐을까? 제가 이제 의아했는데, 슬픈 이유는 제가 이제 수업 말미에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이 재밌었고 좋았다 1번, 또 별로 좋지 못했다 2번, 또 그저 그랬다 3번,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대부분의 학생이 좋았다고 평가를 했어요. 대부분의 학생이. 그리고 딱 한 명만 별로였다고 평가를 했어요. 물론 제 강의가 별로였을 수도 있고 채팅을 막 하니까 분위기가 별로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디테일하진 않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떤 평가인지는. 그리고 이제
한 5, 6명 정도가 이제 그럭저럭 쏘쏘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다수의 학생들이 좋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 학생이 잘못 본 거예요. 좋은 평가가 거의 없고 그럭저럭이라든지 별로 안 좋은 평가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슬펐대. 제 수업이 왕새우 수업이 평가를 잘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슬펐다고 하는데 제 아들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아이 마음이 애틋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수업을 부모님도 함께 보시면서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해서.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돼 있고 너무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듣다 보니까 배경식이 다 다르잖아요. 질문하면 그걸 설명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지 않느냐, 진도가 잘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시는데 사실 진도라는 거는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도라는 거는 허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그 시간에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제가 강의 신청을 받아보면 뭐 3학년 학생들이 뭐 비와 비례를 듣겠다든지, 또 초등 한 3, 4학년 됐는데도 중학교 과정을 듣겠다든지, 물론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선택은 옳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연령에 다른 걸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수학을 하는 것보다는 좋은 책을 읽는 거라든지, 더 논다든지. 근데 이제 이게 선행이라는 명목으로 너무 우리가 진도 뭐 빨리 빼고 그래가지고 나온 결과는 수포자가 반타라는 거예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아도 굉장히 나중에는 좀 문제가 되거든요. 스스로 문제를 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천천히 가도 되는데 저는 걱정은 안 해요. 진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질문을 안 해가지고 모르는 게 좀 쌓여요. 그러면 나중에서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질문을 해도 답을 못 찾기 때문에, 왜냐하면 질문이 한 개가 아니죠. 어떤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개의 과정을 거쳐오기 때문에, 개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제 완전히 미궁에 빠지거든요. 초반에 자꾸 모르는 거 질문해주면 처음엔 좀 더딘 것 같아도 나중에서는 확실하게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오히려 없어요. 그게 오히려 처음에 빨리 갔을 때가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좀 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수업 자체에서 반영을 해서 좋은 수업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보탬이 될 거니까 어떤 경우든 좋지 않은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꽁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부정적인 거든 긍정적인 거든 나름 생각할 거리를 주고 이 수업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아무것도 피드백이 없다. 그러면 이게 산으로 가는지 어쩐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드백 앞으로도 우리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댓글을 통해서든 문자를 통해서든 우리 아이 부모님께서 주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 부분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괜찮고 뭐 수업 태도도 괜찮고 하여튼 뭐든지 괜찮습니다. 제한 없이 주시면 제가 고민을 저는 나름 해가지고 좋은 수업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첫 수업 수고 많으셨고 다음 수업에서 기다리겠습니다.